1. 배신이 불러온 크리스마스의 침묵,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희 59살이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의 마음은 어느덧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세 아이, 준호, 민석, 그리고 지은을 키우며 힘든 노동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작은 집에서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과 배신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오래도록 감춰왔던 그 고통과 배신의 밤, 그날 밤이 그녀에게 복수의 불씨를 당겼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정성껏 초대 메시지를 올렸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할게요. 꼭 와주세요. 메시지는 2주 전부터 계획되었고 영희는 아이들이 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무도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초라한 집안의 불빛 아래 홀로 앉은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세 번째 시간은 흘러 밤늦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가족들 몰래 만들어진 또 다른 단체 대화방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차가운 대화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너무 잔소리 많아 아무도 참지 못해. 혼자 밥 먹게 놔둬. 그 말들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쌓여온 무시와 배신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이토록 외로운지, 왜 아무도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깨달았다. 네, 그날 저녁 준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민석의 전화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고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이 모든 행동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홀로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음식을 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깊고 조용한 고통이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 5. 영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오랜 세월을 희생하고 사랑했지만 가족은 그녀를 배신하고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6.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몇 달 전 준호가 집을 팔기 위해 그녀에게 청소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받고 거기서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비웃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숨겨진 배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인 서류와 메시지, 통화 기록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7. 이 정보는 그녀에게 힘과 전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가족 법률 전문가와 접촉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거짓된 사랑과 위선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릴 시간이 다가왔다. 8.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대신 노년 여성 지원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차량들을 법적으로 봉쇄해 그들의 욕심과 무책임을 제지했다. 세상은 그녀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구낸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조치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 차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때 무너졌던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복수의 절정은 그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존과 정의를 세우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위선은 모두 드러났고 그들의 삶은 균열 위에 서 있었다. 10.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 영희는 조용히 집을 나서며 묻는다. 내가 바꾼 이 운명, 과연 그들이 결국 깨달을까? 문 앞에 서서 잠시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빛은 복수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었다. 그 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1부. 배신이 불러온 크리스마스의 침묵,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김영희는 59살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사랑은 배신으로 되돌아왔다. 세 아이 준호, 민석, 지은과 함께 작은 서울 근교의 집에서 살며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꿈꿨다. 그러나 아이들의 무심한 태도와 차가운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2부. 크리스마스 이브,
영희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초대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모두 모여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할게요.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집안은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홀로였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갔다. 세부쌤. 밤이 깊어갈수록 휴대폰을 확인하던 영희는 아이들이 비밀리에 만든 또 다른 단체 대화방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가족들은 그녀를 잔소리 심한 늙은이라 부르며 조롱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배신당했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쌓인 무시와 상처가 그녀를 복수로 이끌었다. 네, 준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민석은 전화 연결을 거부했고 지은은 통화를 끊었다. 가족들의 냉담함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홀로 차린 밥상 앞에서 그녀는 음식을 씹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매부.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고통 속에 울었다. 그동안 사랑했지만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복수를 시작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불씨는 이제 꺼지지 않았다. 이쁘나 몇 달 전 준호의 집 청소를 부탁받은 영희는 그곳에서 가족들의 배신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를 비웃고 무시했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젠 그들의 위선을 법적으로 드러낼 힘이 생겼다. 7부. 영희는 변호사와 상담해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재산을 노년 여성 지원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었다. 또한 아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차량들을 법적으로 봉쇄해 그들의 이기심을 제지했다. 8부. 가족들은 그녀의 결정을 알고 분노했다. 영희는 단호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자존과 정의를 세우는 신중한 행동이었다. 아이들의 위선은 모두 드러났고 그들의 삶은 균열 속에 놓였다. 9부. 다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영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묻는다. 그들이 깨달을까? 내가 바꾼 운명을.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10부. 그 밤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저녁, 김영희의 집은 온통 따뜻한 불빛과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10년 넘게 모은 정성으로 직접 만든 반찬과 구운 닭,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전통 한식들이 정성껏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가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폈다 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가족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몇 차례 오갔지만 대답은 간단했고 그마저도 희미했다. 준호야, 오늘 꼭 와야 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지? 오후 5시 그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알았어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다. 민석은 단지 좋아요 이모티콘만 보냈고 지은은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차가운 바람과는 달리 집안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소파 위에 놓인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은 따뜻함을 더했다. 그녀는 몇 차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저녁 8시가 되었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초인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직 올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되뇌었지만 그 희망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체 대화방에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와도 괜찮아. 식사는 준비됐어. 우리 함께 보내자. 그러나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었지만 준호의 전화는 무음 처리되어 있었고 민석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지은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한낮의 따뜻함과 대비되는 깊은 고독과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눈앞에 차려진 밥상은 그녀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식탁으로 걸어갔다.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도 뼈아팠다. 그녀가 평생 바쳐온 사랑과 헌신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영희는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접시에 음식을 담았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젠 달라져야 해. 더 이상 이렇게 버림받을 수는 없어. 그렇게 그녀의 복수는 그날 밤 조용히 시작되었다. 영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고통과 배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들의 냉담함은 단지 그날 밤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는 수년간 조금씩 쌓여온 깊은 균열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아이들이 어릴 적 눈물로 젖은 손을 잡고 밤새 깨어있던 날들, 굳은 살이 배긴 손으로 가족의 끼니를 챙기던 순간들. 그때마다 그녀는 이 사랑이면 충분할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고 민석이 사회에 나가면서 가족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쁘다며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들도 결국 그녀를 점점 멀리했다. 지은은 서울 북쪽 도심에 자리를 잡고 바쁜 회사 생활에 치였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몇 달 전 준호의 서재를 청소하러 갔을 때 우연히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본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가족단체 대화방 외에 따로 만든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그녀를 잔소리 심한 늙은이, 골칫거리라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갔다. 너무 끈질겨. 그냥 무시하자. 엄마는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해. 크리스마스에도 오지 말라고 할까? 그 말들은 영희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이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아이들이 바쁘니까 그들도 힘들겠지라며 위로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았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깊게 찢어 놓았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영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울 때라고,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녀의 복수의 길은 서서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영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반짝임은 오랜 시간 묻어둔 분노와 상처가 만든 강인함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그날 밤 김영희가 차린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은 거실 한가운데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여 있었다. 음식은 정성껏 준비되었고 집안은 따뜻한 촛불과 은은한 캐롤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과 대비되게 그녀의 마음은 깊은 배신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준호, 민석, 지은 세 아이는 각자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보낸 메시지에 무심하게 답했고 결국 그날 밤 그녀를 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우연히 휴대폰에 나타난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그들이 만든 또 다른 비밀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비밀 대화방에서는 그녀에게 대한 냉소와 비난이 난무했다. 엄마는 너무 집착해. 아무도 못 참아. 혼자서 밥 먹어라. 귀찮게 굴지 마. 그렇게 그녀는 가족의 외면과 경멸을 동시에 마주했다. 그중에서도 준호가 보낸 메시지는 가장 큰 충격이었다. 늙은 년, 아무도 너 못 참아. 혼자 밥 먹어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섞인 이 문장은 그녀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상처에 기름을 부은 듯한 매서운 폭언이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홀로 차려진 만찬 앞에 앉아 조용히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기 시작했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촛불은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집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 속에서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비로소 직면했다.
그날 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수의 씨앗이 움텄다. 수십 년간 쌓인 헌신과 사랑은 무참히 짓밟혔고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상처 입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과 단호한 의지를 가진 한 여인이었다. 그 복수의 시작은 바로 그 순간 조용하지만 결연한 눈빛과 함께 점화되었다. 그날 밤 김영희는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과 분노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쳤다. 아이들의 냉담함과 배신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가슴속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동안 자신이 겪은 무시와 모멸, 그리고 끊임없는 외로움은 이제 끝내야 할 고통이었다. 아이들의 무관심은 자신을 향한 증오였고 그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할 시간이 왔다. 그날 밤 영희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법과 사회의 힘을 빌려 자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아이들의 무책임한 행동과 배신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준호가 집을 팔기 위해 청소를 부탁했던 날, 그녀는 그가 남긴 디지털 흔적을 우연히 발견했다. 가족을 어떻게 비하하고 조롱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메시지들. 그 모든 증거는 그녀의 복수에 힘을 실어줄 무기였다. 또한 민석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체납한 차량 관련 벌금과 부채, 지은이 자신을 향한 냉담한 태도와 무시 역시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젠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다. 자신을 위해 단호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 불꽃은 점점 커져서 언젠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고요하지만 강렬한 저항의 시작이었다. 이 밤 김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엄마가 아닌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되었다.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결연했다. 혼자의 밤, 김영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인 상처와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과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수없이 참고 견뎌온 세월, 그 모든 희생이 허사가 된 듯한 느낌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곧 냉철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배신을 되새기며 아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떠올렸다. 허름한 집에서 시작한 가족의 꿈은 이제 그들에게 짐이 되었고 그녀는 그 무게에 눌려 외로운 그림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씨앗이 자라났다. 조용하고도 단단한 그 씨앗은 앞으로 펼쳐질 싸움의 시작이었다. 영희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면 이제는 정의로 그들을 바로 세워야 해. 그 밤 그녀는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의 무책임과 배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준비였다. 이 모든 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자신을 위한 복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깊은 상처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 결심은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이제 김영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정의를 향해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걸음을 내딛었다. 몇 달 전 김영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준호가 집을 팔기 위해 청소를 부탁했던 날, 그녀는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화면에 뜬 가족들의 비밀 대화방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 나눈 냉담하고 조롱 섞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한테는 아무도 관심 없어. 그냥 짐일 뿐이야. 우리끼리 따로 대화방 만들어서 숨겨야 해.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들은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 대화방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늙은 짐이라고 부르며 크리스마스에도 그녀를 외면하려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하지만 그 배신은 그녀가 복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다. 영희는 그날 이후로 모든 대화 기록과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무책임하게 사용하던 차량의 벌금 내역, 돈을 갚지 않는 대출 상황, 그리고 그녀에게 무시와 경멸을 보낸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 계획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전까지는 단지 상처받은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치밀한 계획을 가진 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새로운 힘과 기회는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이 복수의 기회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었던 자신을 되찾을 것이다. 그 비밀 대화방에서 드러난 진실은 김영희에게 막대한 힘과 결정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법적 대응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갔다. 아이들의 배신과 무책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그녀는 자신감에 차올랐다. 우선 그녀는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과 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차량들까지 이제는 그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야만 했다. 변호사는 아이들의 상속 지분을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서적 학대와 부양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벌금과 체납이 누적된 차량들을 법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했다. 차량이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자 경고가 될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영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철하게 법률적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복수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행위임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녀의 내면은 단호했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다. 과거의 고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강함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이제부터는 영희 씨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영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수의 무대는 완벽히 준비되었다. 한때 사랑했던 가족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법과 정의 앞에 서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날 김영희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것이다. 복수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며칠이 흐르자 김영희의 결정과 행동들은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왔다. 세상은 그녀가 더 이상 무시당하는 희생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준호는 자신이 무심코 사용하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갑작스러운 제재에 당황했다. 평소처럼 아무런 경고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진 이 현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가족 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민석 역시 벌금과 체납금이 쌓인 차량이 법적 조치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점차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매번 엄마에게 빌려 쓰던 돈과 도움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은은 자신이 몰래 나눈 비밀 대화방의 메시지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 앞에서 무심코 던진 조롱과 냉소가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행동을 후회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아이들은 잇따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희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따뜻한 엄마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단호한 결단과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냉철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직면해야 했고, 영희는 그 과정에서 잃었던 자존과 존엄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단호한 외침이 세상을 흔들었다. 이제는 끝이다.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라. 복수의 절정은 바로 이 순간 차갑고도 뜨거운 정의의 불꽃 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 아침, 김영희는 평소와 다르게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 그녀는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마음 한켠에는 다가올 변화에 대한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민석으로부터 왔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어서 준호의 전화가 여러 차례 울렸고 지은도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침묵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이용당했던 지난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오전 9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영희는 조용히 준비된 수정된 유언장에 서명했다. 새 아이들은 상속에서 최대한 배제되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노년 여성 지원단체의 대부분의 재산이 기부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법적 효력이 생기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오랜 세월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손에 넣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급히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영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애원하고 변명하며 과거를 청산하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그녀는 창문 너머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문을 닫고 고요해진 집안, 영희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미소 지었다. 수년간 잃어버린 사랑 대신 얻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한 여인의 용기와 복수, 그리고 진정한 자아 찾기의 서막이었다. 이제 김영희는 더 이상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다.